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네,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보험 전문 변호사이신 최현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데 엇갈린 판례들이 나왔어요. 지점장 역할을 하는데 어떤 지점장은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또 어떤 지점장은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은 그런 판례가 나왔거든요. 보험회사에 이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점의 그 지점장을 이제 보통 사업가형 지점장이라 그래요. 네. 지점장인데 이제 독립된 사업가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퇴직금 청구를 한 거예요. 네. 내가 신분은 사업장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나의 실질은 직원이었다.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퇴직금 청구를 한 거예요. 이건 약간 단체 소송 성격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 보험사에서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났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회사가 났는데 두 군데는 사업가형 지점장이 근로자라고 났고요. 예. 두 군데는 근로자가 아니다. 예. 이거는 그냥 독립된 사업자다. 이렇게 났습니다.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니다. 각각 다르게 나왔는데 커다랗게 차이가 났던 점이 뭘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험 설계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보험업계 이슈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썼냐, 네. 아니면은 위탁계약서. 뭐 위탁계를 썼냐, 예. 요 차이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계약서를 나 근로계약서 썼으니까 나 근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법원은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다. 실질을 보겠다. 실질을 보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지휘 감독을 받았냐. 예. 사업가형 지점장 대법원 판결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거를 보면요. 사업단장, 사업단, 지점장 이렇게 이제 조직이 있어요. 영업이. 그렇죠. 예. 근데 이 사업단장한테 목표치 제시를 받고 지휘 감독을 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목표 뭐 얼마 해라, 보고해라. 이런 지휘 감독을 받은 게 증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휘 감독을 받아서 그 실질이 근로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상사가 넌 예. 목표가 이거고 목표를 가져와. 넌 그리고 이걸 채워야 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시했다. 이런 게 나왔던 거군요. 그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일부 보험회사는 같은 사업가형 지점장이에요. 근데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설계사 사업가형 지점장이 있고 직원 사업가형 지점장이 있어요. 예.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하는 일이 똑같다. 설계사 사업가형 지점장이나 직원 사업가형 지점장이나 하는 일이 똑같은데 왜 누구는 사업자고 누구는 직원이냐. 예.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신분이 똑같은 거다. 그다음에는 회사 내규가 적용되는 사업가형 지점장이 있었어요. 내규. 예. 그게 이제 직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보험회사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컨설팅 받아서 사업가형 지점장은 적용되는 규정도 다 달라요. 근데 예전에는 같이 적용을 했었어요. 아, 사업가인 지점장은 독립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예. 회사의 지시를 받고 규제에 따라야 되면 실질이 회사 직원이 그쵸. 거죠. 그게 정확한 거예요. 회사 직원인데 회사는 아니야, 넌 우리 직원 아니고 넌 독립해서 일하는 거야 라고만 구분해 놓은 거죠. 그쵸. 회사는 형식만 구분해 놓은 거죠. 이런 리스크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형식만 구분하면은 얘는 사업가다 이렇게 예. 생각한 거죠. 사실은 실질을 봤어야 되는데. 아, 결국 지점장의 실질을 봐야 된다는 거군요. 네. 회사의 내규에 따랐냐 아니면 정말 독립적으로 움직였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그러니까 거죠. 지휘 감독, 대표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냐, 아니면은 독립적이었냐, 팩트에 따라서 결론이 바뀐 걸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은 보험회사는 요거를 다 그 리스크를 알아서 사업가형 지점장은 완전히 별도로 다 운영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거 다 끝난 주제 아니냐. 네. 왜냐면 퇴직금은 3년인데. 네. 퇴직금은 3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가 되는군요. 이미 보험회사가 이 리스크를 알고 요거를 바꾼 게 이미 다 3년이 대부분이 지나거든요. 끝난 주제가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데 예. GA에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GA는 어떻게 비슷한 일이 있는 건가요? 똑같습니다. GA도 근로자 지점장이 있고요. 예. 사업가 지점장이 있어요. 우리는 GA는 무조건 다 사업가라고 사업가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GA도 일부가 정직원 지점장이 있군요. 네. 그럼 거기서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할 수 있다. 예전에 TMR이 또 이제 근로자니 아니냐 이슈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TMR의 텔레마케터를 말씀하신 그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근로자 아닌 걸로 판단이 됐는데, 물론 이거는 법리 판단이 아닌데 사실은 사실관계 판단이거든요. TMR도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GA의 TMR이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보험사가 먼저 시작하고 보험사는 대충 그 이슈가 정리되니까 이제 GA에 똑같은 일들이 이슈가 벌어졌었고 그러면은 회사의 내규를 따르고 있는 지점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GA는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 연락을 드리면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를 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계약서 형식. 위탁계약을 썼냐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썼냐. 그다음에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실질. 증거들이 좀 있어야겠네요.
증거에 따라서도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 기본급을 받았느냐. 기본급을 받으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이게 굉장히 높죠.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원청지수 3.3% 냈다. 이게 사업가잖아요. 예. 근데 내가 어떻게 근로자냐?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징계라는 거는 직원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업가형 지점장이 뭔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직원 받았다. 징계하고 똑같은 절차를 했느냐 이런 것도 보고요. 그렇구나. 여러 가지 사건, 이렇게 팩트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나는 지휘감독 요번에 한번 받았어. 이거 가지고 근로자다. 이렇게는 많이 못하고 이 모든 거를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같은 회사인데도 누구는 근로자고 누구는 사업가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예. 증거가 다르니까. 증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사업가형 지점장 신분인데 회사는 마치 직원처럼 사업가형 지점장을 어떤 업무를 주고 목표를 주고 할 경우에 그분은 그런 증거들을 모아놓고 있는 게 좀 유리하겠다. 퇴직금을 예. 받는데 예, 이렇게 그리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뭐 9시까지 출근하라 그러든지 휴가 가는데 보고하라 그러든지 그게 이제 직원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증거죠. 사업가형 지점장님이신데 회사에서 지시를 받고 목표치, 할당치를 주고 있고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문제에 계신 분들 최현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뭐 도움 드려야죠. 최현 변호사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현 변호사님 모시고 재밌는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